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극. 2025년 2월 10일. 대한민국 대전에서 믿기 어려운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사망했다. 뉴스 속 한 줄의 헤드라인.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김하늘 양, 그리고 가해자는 다름 아닌 40대 여성 교사 A씨입니다. 학교는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가르쳐야 할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처럼 수업을 마친 하늘 양은 돌봄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굣길을 함께할 친구들은 이미 떠나고 학교에는 돌봄 수업을 듣는 몇몇 학생들만 남아 있었죠. 이날 김하늘 양은 1학년 2반에서 수업을 마치고 16시 40분까지 2학년 3반 돌봄 교실에 있었지만 이후 원래 다니던 미술학원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김하늘 양이 학원 차에 안 탄 사실을 학원 차량 기사로부터 전달받은 초등학교 교사들은 김하늘을 찾아 나섰으나 못 찾아 16시 50분경 김하늘의 부모에게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17시 15분경 아이가 돌봄 교실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17시 23분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을 진행하였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김하늘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실시했고 김하늘이 여전히 교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김하늘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김하늘의 할머니와 2층에 있는 돌봄 교실로 향했다. 할머니가 홀로 돌봄 교실 옆에 위치한 시청각실에서 플래시로 비춰가며 김양을 찾던 중 얼굴에 피가 묻은 40대 교사 명씨와 그 근처에 놓인 김하늘 양의 가방을 발견하였다. 김양의 할머니가 경찰과 아들을 부르기 위해 시청각실에서 나가자 명씨는 시청각실 문을 잠갔다. 할머니로부터 소식을 들은 경찰은 학교 시청각실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들어갔고 그 안에서 실종되었던 김하늘 양과 해당 학교 교사인 명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범죄는 계획적이었습니다. 우발적인 분노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 아래 무고한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은 잔혹한 범행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마지막까지 남은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씨는 범행 당일 13시 30분경 학교에서 2km 떨어진 도안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김하늘에게는 책을 주겠다고 말하여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하늘 양이 그 희생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조사 결과 명씨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고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공포와 분노.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아이가 안전하지 않다면 대체 어디가 안전한 거죠? 어떻게 교사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도 위험한 건가요? SNS와 학부모 커뮤니티는 불안과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었던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죠. 특히 부모들은 아이들의 귀가길과 방과 후 안전 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학원 가는 길이나 하굣길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제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더 이상 학교니까 안전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부모들은 불안해하는 것을 넘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한 가지 해결책이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보호 앱을 설치하세요. 우리 아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위급 상황에서 SOS 기능이 작동해서 바로 부모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부모들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변화. 사건 발생 당일 밤 한국의 앱스토어에서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녀 보호 앱 다운로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찾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놀이터, 심지어 집 근처 마트까지 부모들은 이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 보호 앱 다운로드 수가 70배 증가하는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앱은 하루 만에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상승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모들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직접 나서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 김하늘 양 사건은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대한민국 부모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 대한민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빠르게 대응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빠른 대응, 그리고 시작된 변화. 한국에서 갑자기 보안 기술 붐이 일어나고 있다. 앱 개발사들도 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서버 트래픽이 폭증하며 다운로드 순위가 단숨에 상위권으로 치솟았고, 개발사들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긴급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보호 기술 혁신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빠르게 움직이다. 대한민국이 단순한 IT 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놀라운 변화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자녀 보호 앱들이 새로운 기능을 긴급 추가, 정부와 기업들이 아이들 보호 정책을 강화, 학교와 학부모들의 협력이 강화되기 시작, 앱 개발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긴급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자녀 보호 앱은 단순한 위치 추적 기능을 넘어 더 강력한 보안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스마트폰이 꺼져 있어도 마지막 위치를 저장합니다. 일정 시간 이상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동으로 긴급 알림을 보냅니다.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 협의에 나섰습니다. 자녀 보호 기술을 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겠다.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사건을 기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다. 대한민국의 빠른 변화, 대한민국의 빠른 대응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한국에서 자녀 보호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CNN, 한국 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는다. The Guardian, 한국의 빠른 대응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는 믿기 어렵다.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김하늘 양 사건은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대한민국 부모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 아이의 모든 위치가 부모에게 공유된다고? 자녀 보호 앱이 순식간에 보급되면서 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대응할 수 있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 우리도 사생활이 있어요. 부모님이 어디든 따라오는 기분이에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부모님한테 다 들키겠네. 학부모들의 반응,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는 건데 감시라니요. 사고가 나면 1분 1초가 중요한데 위치를 확인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일부 청소년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감시한다고? 교권 침해 논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이건 너무 지나친 감시다 라는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의 반응, 우리가 학생들을 감시하는 경찰이 아닙니다. 이게 학생 보호를 위한 것이라지만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학교 공식 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생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면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모든 위치를 확인할 필요까지 있을까?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건 이해하지만 학교가 감시 기관이 되는 건 문제 아닌가? 이제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가 보호이고 어디까지가 감시인가 하는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자녀 보호 앱을 개발한 IT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와 감시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 위치 공유 기능을 온앤오프 할 수 있도록 설정, 아이들이 직접 부모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 추가, 긴급 상황에서만 자동 알림이 가도록 조정,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할 때만 위치를 공유하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무조건적인 감시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보호하는 기술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새로운 기준, 보호는 강화되고 자유는 존중된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 논란을 또 한 번 스마트하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보호는 강화되었고 자율성은 존중받는 시스템, 감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보호 기술이 탄생,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 보호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기술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새로운 보호 문화, 스마트 보호 사회의 탄생, 2025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하늘 양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 보호 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기업들은 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추가하여 AI 기반 위험 감지 기능, 자동 알림 시스템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자유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 대한민국형 스마트 보호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녀 보호 시스템. 전 세계가 주목하다. 한국 부모들의 스마트한 대응이 만들어낸 변화.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보호를 넘어 예방으로 대한민국이 만든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의 변화는 단순히 위험이 닥쳤을 때 보호하는 것을 넘어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이 마련됨, 아이가 위험에 처한 후 부모가 알게 됨. 대한민국이 만든 새로운 변화는 AI 위험 예측 시스템, 위험한 장소 근처에 가면 자동 알림, 비상 SOS 기능,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부모 앤드 경찰에 신호 전송, 학교 가정 연계 보호 시스템, 실시간으로 아이의 안전을 점검. 즉, 대한민국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위험 자체를 미리 막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김하늘 양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배우는 대한민국의 안전 기술. 이제 대한민국이 만든 이 변화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CNN, 한국의 스마트 보호 시스템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다. 영국 BBC,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또 하나의 사례. 프랑스 르몽드, 한국이 만든 자녀 보호 문화. 유럽에서도 도입 논의 중. 전 세계 각국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며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 교육청, 한국의 모델을 참고하여 스마트 보호 시스템 도입 검토. 영국 런던시, 한국이 만든 자녀 보호 시스템을 영국에도 도입하자. 일본 도쿄도청,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일본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 중.
한국처럼 우리도 자녀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위험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김하늘 양 사건은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저 슬퍼하고 분노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부모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 대한민국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 더 안전한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다른 스토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